해외 주재원 선발 자격 요건. 오늘은 해외 파견 주재원 선발에 대한 자격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의 자격 요건은 회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업무 경력과 인사고과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외 근무의 특성상 외국어 능력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해외 근무의 경우 국내보다 관할 업무 영역이 넓고 수행하는 직책도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세 개 이상의 영역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책 관점에서 본다면 현지 법인의 임원급 역할을 맡게 될 경우는 국내 직급으로 부장급이 되어야 하고 소규모 법인은 차장급이 나가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해외 법인은 임원급 주재원 밑에 실무 역할을 보완해줄 팀장급 주재원을 함께 파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내 직급으로 과장이나 차장급이 주로 파견이 됩니다. 기능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대한전자의 경우 관리 담당은 해외 법인에서 수행해야 할 관리 영역의 업무에 대하여 한 달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파견 승인이 이루어질 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재원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 경력도 필요하지만 인사고과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S부터 D까지 5등급으로 평가를 할 경우 ABB 이상이 기본 조건이지만 실제로는 AAB 수준이 되어야 주재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C평가가 있으면 선발이 되기 어렵습니다. 해외 근무의 특성상 외국어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어 어학평가 등급이 기준이 되고 중국이나 일본 지역은 해당 국가 언어 능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영어의 경우 토익 스피킹 6등급 이상, 중국어는 HSK 5등급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요즘은 직원들의 평균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기준 등급보다 레벨이 더 높아야 주재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주재원 자리가 극소수여서 조직 내 최우수 인재들만이 주재원이 될 수 있었고 대우 또한 국내 근무보다는 훨씬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주재원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이 일반화되면서 해외 근무의 기회가 크게 증가하고 주재원 파견 조건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재원의 처우 또한 해외 근무에 대한 특별 대우 없이 국내 근무와 동일 개념으로 적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재원 자리가 소수이다 보니 주재원 관련한 체계적인 규정들이 구비되지 않아서 인사고과나 주변의 평판 위주로 주재원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해외 사업이 확장되고 주재원 수도 급증함에 따라 회사에서도 주재원의 파견이나 처우 등에 대하여 세분화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의 현지 채용 인원이나 현지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교민 자녀를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